영화에는 다양한 인상적인 차들이 등장합니다. 007의 전통을 대변하는 에스턴 마틴, 트랜스포머의 상징 쉐보레의 까마로, 성능과 가격의 끝판왕인 여러 슈퍼카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 메이커들의 차들은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Something called a Hyundai? 오늘은 헐리우드 영화와 TV 시리즈에 나타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알아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한 건 1986년이었습니다. 당시 단 하나의 모델만으로 미국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첨단 기술의 승용차 포니 엑셀 탄생. 첨단 기술의 자동차 엑셀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열리기도 전이었던 1983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만든 듣보잡 자동차를 누가 살까 싶겠지만 엑셀은 1986년 단 한 해 동안 무려 16만 대가 판매되는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판매된 엑셀의 이미지는 한국의 자동차가 저가의 저품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저가의 저품질 차량이라는 이미지는 이후 영화와 TV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시트콤 프렌즈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God, look at all these tickets. It's so exciting. 1등 당첨을 꿈꾸면서 모두 함께 복권을 사자는 제안에 로스는 혼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No thanks. 이런 로스에게 레이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You know, we're gonna be all like, oh, everybody, let's take our helicopters up to the Cape. And you're gonna be all like, oh, I can't, guys. I'll have to meet you up there. I gotta gas up the Hyundai. 현대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루저의 이미지로 통한다는 걸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TV 시리즈 루터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극박한 상황임에도 현대차의 브랜드명조차 잘 모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It's a silver, how do you say, Hyundai, yeah. 엘워드에서도 현대차를 모는 것이 인생 바닥이라는 묘사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Something called a Hyundai? Hyundai? Yeah. Hyundai? Wow. Wow, she really does want to bring you down, huh? Yeah. 분노의 질주 시리즈인 도쿄 드리프트에서도 현대차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니만큼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 메이커 기반의 튜닝 차량이었습니다. The Red Evo's yours. 미쓰비시의 에보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자 과분하다는 듯 의아해하는 주인공에게 성강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What do you mean? What you think? I'm gonna let you roll in a Hyundai? (90년대) 이후 현대자동차는 저가 저급의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차종을 출시하고 10년에 10만 마일 무상 서비스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2004년에는 혼다와 브랜드 순위 동률을 기록하기로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판매가 증가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호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영화와 미디어에서 다양한 한국의 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본 슈프리머시에서 제이슨 본을 쫓는 추격자가 현대 EF 소나타를 타고 등장하고요. 여러 영화들과 TV 시리즈에서도 소나타, 엘란트라, 그랜저 같은 다양한 한국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주인공이 탑승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차량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수준의 배경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현대차의 이미지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모델이 2008년 출시된 제네시스였습니다. 제네시스는 2009년 북미에서 실시한 소비자 여론조사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고 캐나다에서는 5만 불 이하 럭셔리 차량 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헐리우드 영화들과 여러 TV 시리즈에서 현대차를 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루저의 차량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등장인물들이 탑승하는 차량으로 제네시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2009년에 방영된 몽크의 7번째 시즌에서는 주인공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현대의 엠블럼과 제네시스라는 차량명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드 24의 8번째 시즌에서는 후방 카메라 기능을 강조한 장면 뒤에 역시 엠블럼과 차량명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마블의 TV 시리즈 데어데블에서는 주인공이 제네시스를 타고 이동하는 조직원을 쫓기도 하고 목격자를 이송하는 경찰의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네시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TV 시리즈가 아닌 영화에서 제네시스가 가장 인상적으로 등장한 장면은 2010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일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작전에서 사용한 메인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였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차량의 뒤편에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구도가 자주 사용되면서 현대차의 로고가 뚜렷이 보이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201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 자동차의 등장이 그리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와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 이유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협약을 통한 마케팅 활동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기아 자동차는 2015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콜라보를 통해서 울버린을 컨셉으로 한 소렌토 X카를 디자인하기도 했었고요. 다음 영화인 아포칼립스 때는 미스틱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포티지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마블을 필두로 슈퍼히어로 장르가 영화판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현대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마블 영화는 아무래도 아우디의 동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2008년 아이언맨 1편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마블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차량은 모두 아우디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아우디는 자사의 차량을 영화에 등장시키는 PPL뿐만 아니라 마블의 캐릭터를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하면서 마블 하면 아우디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조금씩 현대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앤트맨 1편에서 아우디를 타던 앤트맨과 와스프는 2018년 2편에서는 현대의 산타페를 타게 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는 현대 벨로스터가 추격전의 중심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현대 엠블럼이 상당히 강조된 앵글로 여러 차례 슬로우 모션까지 더해지면서 앤트맨의 차량으로 벨로스터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경우도 홈커밍과 파프롬홈까지는 등장하는 거의 모든 차량이 아우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웨이 홈에서는 아우디 대신 현대 투싼이 등장했습니다. 투싼 역시 그냥 한번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영화 컨셉을 활용한 광고도 아우디에서 현대로 바뀌었습니다. 홈커밍에서는 피터 파커가 아우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컨셉이었지만 이번 노웨이 홈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현대 아이오닉 5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마블 이외에도 소니 픽처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소니에서 만드는 다양한 영화에 차량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한 언차티드였습니다. 언차티드에는 총 4종류의 현대차가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이 경매에 참석할 때 제네시스 G80을 타고 이동하고요. 스페인에서 만나는 파트너 클로이는 신형 투싼을 몰고 등장합니다. 주인공들과 경쟁하는 몬카타 집안의 아버지는 제네시스 G90, 아들은 GV80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투싼은 일반 모델과는 달리 오프로드용으로 개조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 영화의 컨셉을 보자면 분명 이 차가 어디 밀림이나 사막을 달리는 장면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실상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컨셉으로 투싼의 광고가 촬영되었죠. Treasure hunting. 제네시스의 경우에도 럭셔리 브랜드를 강조하는 컨셉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존재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4개의 모델을 등장시킨 현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동차는 딱 한 대만 등장했던 이 빨간색의 벤츠였습니다. Nice car. Ooh, look at that car. 영화에는 단 한 번의 등장으로 그 어떤 차보다 더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이로봇에 등장했던 아우디의 컨셉카 RSQ가 그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했던 렉서스 2054도 그랬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몰던 벤츠의 컨셉카도 그 어떤 장비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어쩌면 판매 중인 차량을 단순히 화면에 많이 등장시키는 것보다 메이커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관객들에게 보다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분명 헐리우드 영화와 TV 시리즈에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과 경쟁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비록 내연기관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빠르게 개편되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의 자동차가 업계를 선도하길 기원하면서 또 이런 비전을 담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양한 영화에서 한국 자동차들의 인상적인 모습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